지금부터 지형을 활용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를 활용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볼 건데요. 대표적으로 산지를 활용한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스키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키장 가봤나요? 이렇게 산의 높은 꼭대기에서부터 중력을 이용해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스포츠로 지금 이곳에는 눈이 오지 않은 모습이라서 이렇게 땅이 드러나 있지만 겨울이 되고 눈이 오기도 하고 만들기도 해서 이곳이 눈으로 덮이면 사람들은 이곳에서 스키를 즐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에 특히 스키장이 많고요. 요즘에는 경기도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스키장 말고 어떻게 산을 이용할까요? 자, 산을 깎아내지 않고 산을 있는 그대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설악산입니다. 어때요? 산이 아주 멋있죠? 이런 멋진 산의 모습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케이블카가 이 위에 있는 여기 도착 지점까지 한 번에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곳에 올라서면 이런 멋진 산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을 깎거나 뭔가를 만들어서 이용하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하천을 이용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천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댐입니다. 자, 이곳은 강원도에 있는 소양강 댐입니다. 자, 어때요? 댐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이렇게 물을 가득 담아뒀다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생겼을 때 그때 물을 내보내기도 하고,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밑에 있는 이 지역에 홍수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럴 때 이곳에서 물을 막아서 물을 천천히 흘러내려서 홍수가 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댐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 가까운 안동댐으로 가볼까요? 안동은 낙동강이 시작하는 곳이라고 했죠? 안동댐 역시 엄청나게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물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을 가두어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낙동강 쪽으로 흘려보냅니다. 이렇게 안동댐에서 흘러나온 물을 여기 있는 안동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죠. 안동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미를 거쳐서 대구, 부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고 평탄한 평야 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점점 많이 모이게 되면 그곳은 도시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인 대구입니다. 어때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속에 아주 넓고 평탄한 평야지대가 자리 잡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인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대구보다 훨씬 큰 크기를 자랑하고요. 대구보다 산이 좀 적은 것을 볼 수 있죠.
대구의 4배인 1000만 명이 사는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수도였고요. 현재도 우리나라의 수도 역할을 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어때요? 평평한 평야지대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평야지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전라북도로 가보겠습니다. 논산인데요. 어때요? 이 하나하나가 다 농사를 짓는 논과 밭입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도 볼 수 있고요. 그냥 농사를 짓는 논도 볼 수 있습니다. 축소해 볼게요.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야와 논밭이 이어집니다. 논산에서 시작해서 그 밑에 있는 군산, 익산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평야지대군요. 자, 김제 평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쌀은 이곳에서 대부분 생산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전라남도인 나주까지 가게 됩니다. 나주 역시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나주 평야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목포까지 이어지는 평야지대가 이어지는데요. 어때요? 엄청나죠? 자, 이렇게 지형을 활용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탐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구글 어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지형을 활용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탐색해 보도록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